네, 1월 14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부터 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새해 들어 미국 주식형 펀드로 큰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분석하고요. 이번 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 결과 또 이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짚습니다. 열두자 투자 전략에서는 JB스탁 박소영 연구원이 코스피는 제한적 약세, 코스닥은 상대적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내의 관심주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미국과 국내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 정리하고요. 박근혜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업종별 희비가 뚜렷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에 대해서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영향권에 진입했는데요. 관련 투자 유의 종목도 제시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원화 강세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에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장초반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보합권에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16%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5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82억 원, 23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여오던 코스닥 오늘 7거래일째 상승세 보이며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현재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0.12%의 내림세 보이면서 51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81억 원의 매수 공세 펼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22억 원, 외국인이 48억 원의 매도세로 대응하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급락세를 보이며 1,060원 선이 붕괴가 됐던 환율, 오늘은 1원 30전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1원 상승하면서 1,055원 7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07%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3만 2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포스코는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낙폭 보이면서 현재 25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오늘 1%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과 에너지 사업 효율 방안 논의로 인해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는 1%대의 하락 흐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1%대의 하락세 보이며 31만 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96,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2%대의 하락세 보이며 주당 6,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6,1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 내외의 하락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2%대의 낙폭 보이며 3,4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8,09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시즌이 강보합권 SM의 경우 3%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46,5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건설주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금호산업의 경우는 여기에 베트남 지분 매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7%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벽산건설과 한일건설, 신일건설까지 모두 상한가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성지건설이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8,3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확산돼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백신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호는 이틀째 상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450원 올라 3,4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VGX 인터 역시 10%대의 급등세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중앙 백신이 7%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4,9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방산이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텍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5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스페코와 휴니디 역시 1%대의 오름세가, 한솔홈데코 역시 2%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1,25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웅진그룹주 계열사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웨이 매각 이후 회생 계획이 점차 진행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웅진홀딩스는 6%대의 강세 보이며 2,300원에, 웅진케미칼이 10%대의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웅진에너지와 웅진싱크빅 모두 4%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이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230원 올라 5,4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에이텍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수혜 기대감으로 이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에이텍 오늘 급등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2%대의 오름세 보이며 4,0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대한금속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금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일 대비 255원 오른 대한금속은 1,98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첫 주에만 미국 주식형 펀드로 총 183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한 19조 원, 거의 20조 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대이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지금 아주 미묘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 재정절벽 이슈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이 해결되면서 이제는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 보면 시장 투자가들은 미국이 디폴트를 당할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쪽에 마음이 기울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톰슨 로이터를 리퍼 서비스에서 이제 해부 조사한 거에 의하면 2주 동안 183억 달러, 약 우리나라 또 19조 3천억이 움직였는데, 이게 1992년 이래로 집계를 시작한 시점 1992년인데요. 그때 이후로 네 번째로 큰 규모고요. 전체 금액 ETF를 포함한 모든 주식형 펀드로는 실제로 342억 달러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게 미국만 그럴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국의 투자관리협회 IMA라는 데서도 주식형 펀드 순자산 규모 한 7억 파운드 정도가 올 초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글로벌의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기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환율 전쟁이나 이런 문제가 시장에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제로 미국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웰스 파고가 실제로 4Q 순이익의 사상 최대를 나타냈죠. 그렇지만 일단 주가가 상당히 근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쪽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물가 상승률이 2.5%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이 1.7% 빠졌죠.
그 내용을 보면 약 2.5% 정도, 전년 동기 대 2.5%인데요. 이게 인플레이션, 그 미국에서 제시하는 것도 2.5%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매우 좀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년 3월에 그 원자바오 총리가 물가상승 목표치를 제시한 게 4%입니다. 그럼 사실 상당히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 이게 이제 낮아지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또 4분기 돌아오는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쓰고 있고요. 이번에 그 2.5%의 중요한 것은 이제 식품 가격이 4.2%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채소값이 28년 만에 14% 급등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이번 주 18일에는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텐데요. 예상치 결과와 함께 과연 이번 주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하방 경직성 확보 정도로만 기대를 해봐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한 7.5%, 4%대의 어떤 GDP 성장률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예상되는 건 한 7.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8%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는 8%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치가 예상이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결국 중국장이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 상승에는 상당한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어닝 시즌과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환율 원고 속도가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시장 전문가들이 그 11곳에서 그 올해의 환율 전망치를 1,058원으로 제시했었죠. 근데 이게 2주 만에 깨트려지는 바람에 좀 시장에 약간 그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1,000원대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대외경제연구원이나 뭐 KB금융원의 신한은행에서는 1,000원대까지를 계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한국은행에서는 그 국내 수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를 줄여서 더 이상 그 외화가 우리나라로 넘쳐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없죠. 정부에서 해외 투자를 장려해서 해외에 투자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개입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환율 레고가 너무 커서요. 정부 개입이 잘못하면 있는 달러까지도 많이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죠.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새로 교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다음 정부에서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겠는데요. 이번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하락한 게 아마도 이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외국인 채권 어떤 그 메이저들의 그 움직임, 실망 매물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달에 있는 금통위에서는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볼까요? 네, 금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어닝 시즌 미국에서 금융주랑 IT 실적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특히 금융주들, 모건 스탠리,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같이 미국을 따라갈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24억 오래간만에 좀 아침부터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은 조금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물량과 연계된 물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143억을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증권이죠. 153억 팔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로 팔고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부터 배당 들어온 것들 1월 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신 역시 우호적이지 않죠. 이제 우호적인 세력 연기금이 100억 정도 어쨌든 시장을 바치는 모습. 기관이 500억을 사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개인이 500억을 사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개인이 상당히 좀 샀다는 점. 지수가 아직 2000포인트에서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물량들을 조금씩 받아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역시 사고 있고요. 110억 정도. 외국인 기관이 각각 60억, 30억을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시장이 개인만 지금 거의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전기가스 업종, 즉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때문에 계속 좀 추가 상승, 신고가를 내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전기가스 업종이 지난주 후반부터 좋았는데요. 계속 추이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통신업종 역시 1.87%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기가스 통신업종 방어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식료품업이 0.9%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역시 하락장이라는 거를, 오늘 시장이 하락장이라는 걸 좀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 업종이 오르는 거랑 내리는 거랑 반반이 섞여 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는데요. 그 순환매의 과정 속에서 골고루 업종별로 오르고 내리고 역시 반복을 하는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 각각 속내는 어떤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은 좀 전에 340억을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업종별로 체크를 해보면은, 전기전자 아침에 잠깐 사다가 지금 4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운수장비 100억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유통업, 그리고 금융업종 사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샀던 화학업종도 85억 정도 좀 던지고 있는데, 지금 비차익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마이너스 1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던지는 물량이 비차익 쪽으로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차익 쪽을 합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비차익 쪽으로 프로그램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비차익으로 주식 사는 어떤 행태, 작년 11월부터 행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즉 우리는 주식을 계속 살 거다. 남아도는 게 돈이니까 이게 속내인데요. 결국엔 외국인들의 어떤 유동성,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 금일날 122조 원에 의회 승인이 났고요. 이런 어떤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의 어떤 선진국들의 유동성 정책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의 펀드 자금이 최근에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외국인의 어떤 패턴을 좀 증거로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요 조금씩 사보자, 아주 조금씩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사고 있는데,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리고 화학업종 많이 빠진 업종들을 사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업종을 정말 많이 사고 있는데 일단 분할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몰빵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증권 투신 다 파는데 시장 오르기 힘들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보통 연초에 연기금이 잘 사는 경우는 없는데요. 금요일도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했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충분히 연기금이 역시 시장 방어 역할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네, 일단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인텔도, IT 기업 내 상당히 컨센서스는 낮은데요. 그런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추세는 윗방향이 분명히 맞는데, 너무 근래 들어서 낙관론이 너무 팽배한 거 아닌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환율 문제, 오늘 한은에서 좀 개입한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지금 1.1원 금요일 대비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도 1,050원대입니다. 1,055원이고요. 한국은행이 처음에 제시한 1,060원 마지노선을 어쨌든 금요일날 깼습니다. 결국에 환율 문제로 인해서 제외할 업종은 분명히 자동차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0.49% 오르고요. 기아차 1.3% 빠지고 현대모비스가 1.9%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상승세로 보이는 거 단기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주봉 월봉 차트 보면 이미 깨졌습니다. 거기서 지지 라인에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좀 배제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월요일부터 환율 문제 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엔화가 오늘 지금 89.45엔이거든요. 달러 대비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환율 가속화가 결국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건 분명히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건 하반 경직을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 유동성이 펀더멘탈과 같이 부딪히면서 얼마나 받쳐줄지가 어쨌든 시장의 지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프로그램이 베이시스 악화, 즉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이시스가 1에서 1.3 정도 평균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전점 1월 초에 2.5에서 2 이상을 유지했던 베이시스가 지금 1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것은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일단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래소는 상당히 대형주들은 힘들 수 있다. 상당히 행보 국면이나 아니면 조정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수익률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장 맞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 수급 변화, 즉 기간의 수급 변화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의 수급을 2, 3일 정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을 따라가는 매매 전략. 단 역시 코스닥도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선 가장 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선물 옵션 연결 차트 저는 가장 신뢰하는데요. 사실 20일 이평선을 계속 타고 올라온 증시가 11월 16일 이후에 금요일날 깨졌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5위의 기업이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 21선 위에서 시작을 했었으면 상당히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고 이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21선 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밑에 결국 21선 이동평균선 선물지수가 265 정도입니다. 지금 264가 지금 세팅되어 있고요. 현재가가 결국엔 이렇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선물지수 255포인트, 코스피지수 1940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 열리게 되는 어쨌든 조정 국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상당히 현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고 짧게 매매를 하더라도 그런 전략들, 그리고 금요일날 업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수주들, 제약주들 이런 것들 올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쪽에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가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5분의 전문가가 제시하신 투자 전략은요. 네, 코스피의 제한적 약세,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중소형주 유제, 포트폴리오 변경, 원화 강세 속 실적 우려, 조정 장세 예상, 경제 민주화 수혜와 중소형주에 주목하자, 단기 숨고르기를 예상하고 1960선에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5인의 관심 업종은요. 환율 리스크 낙폭 과대주, IT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도, 전기 전자 업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종, 제약 업종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봐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전 거래일 대비하여 마이너스 0.19% 하락 중인 199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하여 마이너스 0.23% 기록 중인 5,514포인트입니다. 1월 들어서 코스피는 단 2차례 많이 좀 상승 마감을 보였고 그 외에는 상승 탄력을 좀 잃고 2,000선 부근에서 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역시도 좀 경제지표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환경은 좀 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또한 4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역시 지금 11월 미국 무역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데다 또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가 몰린 데에 따른 경계심의 혼조세로 마감을 해야 했는데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2월에 있을 미국 국가 채무 환도와 지출 감축 협상을 둘러서 2차 재정 절벽 우려도 지금 증시에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지수의 조정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이제 지수 방향성이 불투명하지만 대외 변수들이 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 레인지 상단은 2,000에서 2,100포인트로 염두하시고 2,000포인트 전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주식형 펀드 환매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자금 여력을 살펴보시면서 매매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코스피는 매수와 매도 세력의 부재 속에 보합권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업종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 종이 눈에 띄게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강보합으로 출발했으나 하락 반전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환율 리스크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원화 강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보일 경우에는 이제 수출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타격이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으로는 대창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대창메탈은 선박용 부품 및 발전 설비 등을 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앙 제조 제품 회사로 조선을 만들 때 이제 핵심 부품을 책임지는 주조 분야 1위의 기업입니다. 현재 대창메탈은 일본이나 중국 등의 경제 국가 회사들보다 가격 대비 기술 면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대표 제품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총 생산품의 25%가량이 부품 소재의 출간국인 일본으로 다시 역수출하고 있는 뛰어난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춰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저온 저장 탱크 전문 제조업체인 UNS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육상, 해상, 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이제 구강 제조업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이제 미래의 유망 산업 이제 LNG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내면서 실적 부분도 개선될 것이고 사업 확장에 대한 또 기대도 커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는 정치인 테마주로만 알려지면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기업 가치 대비하여 주가가 이제 과하게 낙폭 과대한 면이 있으면서 이제서야 바닥권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거의 한 3%가량의 급등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 밴드로는 이제 60일선과 5일선 사이에 매수 시각은 좀 유효하다고 좀 보여지고 목표가는 제가 3,900원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올려서 121선이 전인 4,000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선으로 대응하시고 가격대는 3,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창메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소영 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와 규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변수가 약해지면서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와 규제 우려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장 지수펀드 운용사 벵가드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일명 벵가드 효과가 이달에 시작됩니다. 수급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대형 종목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금융주 중에 처음으로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관전 포인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실적, 어떤 성적표를 내놓는가에 의해서 코스피의 2000 돌파냐, 2000포인트 저항에서 하락하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로는 이익 증가세 여부와 그리고 화학, 철강, 통신 업종의 실적, 그리고 미국 금융지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등을 요 세 가지 요인이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업이익 증가세가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142개 종목의 4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8조 9,900억 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5.6%, 6개월 전보다는 12.6% 정도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세가 4분기에도 유지되느냐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작년 2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4조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31조 7,500억 원으로 9.2% 증가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8조 9,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8% 늘어난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화학, 철강, 통신업종 등에 대한 실적도 관심 여부인데요.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 등 산업재 업종이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화학주와 철강주는 지난달 초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4분기 실적 추정치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LG화학은 작년 11월 말 대비 영업이익 추정치가 3.4% 줄었고 포스코도 2.1% 감소했습니다. 화학주와 철강주는 이번 어닝 시즌에 조만간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보여주어야지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SK텔레콤, KT 등 통신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작년 11월 말 대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3.5%, 0.7%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실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대안업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지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가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열 것입니다. 시장은 앞서 나오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은 현지 시간 기준 8일 알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관심은 미국 금융주의 실적입니다. 미국 금융주가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가 16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7일, 모건스탠리 18일 등 굵직굵직한 금융주의 실적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 금융회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은 웰스파고의 경우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24% 늘어났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JP모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주들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업종은 순이익이 S&P 500 지수 포함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융업종의 실적은 미국 어닝 시즌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규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정 절벽이나 중국 경기 회복과 같은 대형 해외 변수가 약화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와 그리고 규제 우려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수혜와 손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설익은 기대와 우려에 출렁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소형 건설주가 일제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건설과 그리고 신일건업, 동양건설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구모산업, 성지건설, 한신공영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벽산건설은 감자 후 거래가 재개된 2거래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가 모두 급등한 데는 박근혜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소형 건설사의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근거로 주가가 상승한 데 경고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 덕분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국회에서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게임주도 약세 국면입니다. NC소프트는 대선 이후 9.6% 하락을 했고 위메이드 7.7%, 네오이즈 게임즈는 1.9% 하락을 했습니다.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영향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키로 하는데 따른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이 연간 1조 9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한전은 대선 이후 17.2%, 올 들어 10.7% 올랐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종의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포스코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식음료 업종에서는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밀가루, 두부, 소주 등 주요 식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고 나선 음식료주는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풀몬홀딩스는 12.8, 그리고 하이트 진로는 8.8, CJ 제일제당은 9.8%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가공식품의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업체들은 제품가 인상과 환율 하락 효과로 수익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식음료주 강세 현상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정부 정책 기대와 규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은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요인이 영향력이 커진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와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머징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세계적인 상장지수, 그러니까 ETF 운용사인 뱅가드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이제 일명 뱅가드 효과가 이달에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뱅가드 효과에 따른 수급 부담은 좀 크진 않겠지만 일부 대형 종목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뱅가드는 이머징 ETF 등 글로벌 6개의 벤치마크 지수를 기존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MSCI 지수에서 FTSE로 변경한다고 이제 지난 10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MSCI에서 이머징 국가는 분류가 되지만 FTSE에선 선진국으로 포함이 됩니다. 뱅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으로 약 7조에서 1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는 최소 6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한국 비중을 줄여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MSCI를 벤치마크로 고수하고 있는 경쟁사 블랙락의 아이쉐어즈 신흥국 ETF의 자금이 강하게 쏠리고 있어서 뱅가드 효과에 따른 시장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뱅가드는 시장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벤치마크 변경을 위한 임시지수를 사용해 일주일에 4%씩 25주에 걸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MSCI 코리아와 그리고 FTSE 코리아의 종목 구성의 차이로 FTS 임시지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뱅가드는 MSCI 코리아에는 있지만 FTS 코리아에는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LG화 우선주, 한국항공우주, LG이노텍, LS산전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요. 반면 MSCI 코리아에는 없지만 FTSE 코리아에는 포함된 CJ 대한통운,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다음 동국제강, 한라공조, 한진해운, 하이트진로, 한전기술, LG하우스시, 롯데칠성, 농심 등의 종목은 신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뱅가드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종목의 외국인들의 좀 매도 효과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FTS 코리아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 위주의 관심이 좀 어느 때보다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보합권 혼조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지난주 금요일 225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강한 반발 매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 간만 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03% 상승한 2243.6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외환 보유고 증가율이 9년 내 최대치에 달한다는 것과 함께 외환 보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위안화가 1.5% 정도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2년도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48.1% 늘어난 2,311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소폭 절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위안화 1.5% 정도 절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대출은 8조 5천억 위안을 전망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대출 규모의 적정한 확대는 투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통화 정책이 실제로 안정 기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HSBC는 올해 지준율 2차례 정도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지준율의 인하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250선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본격적으로 상승은 이제 좀 끝나가 보이고요. 기간 조정 구간에 코스피가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0의 벽은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쉬운 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을 중심으로 조정과 강세를 반복을 하면서 지수는 그 근방에 일정 기간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 유동성은 각국에서 좀 풀려 있긴 하지만 뱅가드 펀드 청산과 유럽의 국채 만기가 몰린 상반기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볼 때는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셔야 될 텐데요. 쉬는 동안 유의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풀어보죠. 예, 이렇게 조정 기간에 유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올해 우리 시장은 재정 절벽 이슈의 소멸로 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힘차게 2014년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시장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커 보이게 있고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국 유동성이 이미 시장에 풀리고 있고 악재는 좀 소멸이 되면서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분명하게 좀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 구간에서 유의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업종별 순환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낙폭 과대 업종 중 좀 화학, 그다음에 건설 같은 종목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더라도 지수 조정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게 되면 화학주의 마이너스 폭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좀 IT 관련주들 삼성전자를 제외한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올랐지만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해당 종목군들 일정 부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강하게 돌면서 시장은 분명히 오르는 업종과 빠지는 업종이 존재를 하면서 지수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갈 수 있는 업종에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만큼 우리 포트 역시도 갈 수 있는 업종에 돈을 좀 실어줘야겠습니다. 확실하게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데요. 일단 2월달 중국 춘절 관련주와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주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춘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한미약품, GKL,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등이 있고요. 원화 강세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음식료주, CJ제일제당, 대상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은
이번 달 들어서면서 이들 종목군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일정 종목들은 상승을 위해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이들 종목군을 포트에 일정 부분 꼭 채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월요일인 관계로 지난주 상승률과 하락주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웅진에너지, 한솔재지, 쌍용차, 동부하이텍, 동양 등이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주간 상승률 14.99%, 한솔재지는 12.99, 쌍용차는 11.5, 동부하이텍은 11.43, 동양은 11.22%. 일단 웅진에너지 그동안 태양광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간 상승률 일단 1위에 올랐고요. 2주째 양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긍정적인 모습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한솔재지 그동안에 펄프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한솔재지 역시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9억 불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률 3위,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가 반등 상승,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동양시멘트 매각으로 따른 재무구조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우위에 올랐습니다. 보시자면은 실적이 기대가 되거나 업황이 바닥을 찍었거나 저가란 부분이 그 시장의 공감대를 얻은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S오일, 효성, 동부제철이 있었는데요. 하락폭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6%까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간으로 상대적 지수가 좋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하락주의 특징은 모두 다 단기 상승에 따른 낙폭과대주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시다시피 화학주들 큰 폭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실적 대비 사실은 올라온 부분이 좀 컸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주가 언제까지는 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부분은 좀 일정 부분 매수하셔가지고 좀 차익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관심 종목 어디를 고르셨습니까? 예, 중국 관련주 또 업황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미약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가 몇 차례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업종 중 최선호주 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제가 최초에 소개해드렸던 가격대 10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좀 장기 보유로 권유를 드렸었는데 지금 14만 원을 넘어서는 주가입니다. 무려 한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미약품의 성장 스토리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좋았던 기업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연속적인 적자 뒤에 폭발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때 주가에는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이 그런 종목인데요. 작년 2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적자를 냈던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공격적인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는 수출 확대와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6,218억 원, 영업이익은 134.2% 증가한 332억 원을 기록할 예상입니다. 일단 전문의약품 부분이 올해 10.8% 증가를 했고요. 아모잘탄 물량 증가로 수출 부분 매출이 35.5% 늘어날 예상입니다. 제가 한미약품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법인인 북경 한미의 성장성입니다. 북경 한미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9% 성장할 예상이고요. 순이익은 198억 원, 주당 가치는 5만 12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처음 소개해드린 가격에서 무려 한 40% 이상 상승을 했지만 향후 성장세를 예상할 때 지금도 매수 유효해 보이겠고요. 매수가는 14만 원, 목표가는 17만 2천 원, 손절가는 12만 1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미약품에 대해서 추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상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월 14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